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토미 준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직구 전문가, 대한민국의 직구 전도사 아이추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이추원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네이버 검색창에 제 닉네임 아이추어라는 한 단어만 쳐도 제 블로그가 최상단에 뜨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블로거 아이추어입니다. 와인 직구의 모든 것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와인 애호가들의 커뮤니티인 와이즐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다른 여러 와인 쪽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만 20년 한 회사 다녀온 직장인이고요. 예.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딴 데 옮기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닉네임이 아이추어가 되셨나요? 사실 이런 블로그는 물론이거니와 와인 커뮤니티 활동조차도 할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하고서 여러 해 전 어느 때인가 제가 와인 커뮤니티에 가입할 때 그런 닉네임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되게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추어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잘 안 들어가던 다른 취미의 카페에 들어갔더니 닉네임이 허리 아파로 되더라고요. 근데 와인은 그래도 허리가 아플 때가 아니라 추울 때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직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직구는 무엇인가요? 와인 직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구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들 하시던 게 옷, 신발부터 전자기기, 그 다음에 아기들 분유 등 생필품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 직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보편화돼서 이제 해오던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와인을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로 직접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온라인 결제 주문해서 물건을 받는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을 와인 해외 직구라고 하지요. 예전에 국세청에서 조사받으신 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외국에서 핸드캐리를 해서 가져오시더라도 그게 증거가 다 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왜냐면 지인 중에서 한 분이 세무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제를 많이 하신 거죠, 해외에.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이제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와인샵에서 얼마 썼다, 얼마 썼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해외 너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도대체 뭘 했냐. 그리고 국내에 가지고 오는 핸드캐리 제품을 사진이 다 있더래요. 그리고 집에 오는 택배 박스도 다 사진이 있대요. 이걸 증빙을 해라 해서 이제 세금을 좀 내셨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 듣고는 아예 지금 핸드캐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직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사진은 되게 놀랍네요. 내용물에 대한 사진은 아니겠죠? 내용물 사진은 안 가지고 있고요. 택배가 오면 병 쉐입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 병 쉐입을 찍어서 엑스레이를 돌려서 이게 무슨 병인지 증빙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캐리를 하는 공항에서 가져온 것도 저희가 택 번호가 붙지 않습니까? 캐리어 번호. 그러면 캐리어 번호에 이제 사진을 남겨둔대요. 근데 그게 보관 기간이 한 10년이 넘는가 보더라고요. 딱 그 포인트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 고가의 와인을 사서 현지에서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국내로 들어오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을 혹시라도 겪을 때를 대비해서 고가의 와인을 현지에서 사서 마시면은 따서 오픈된 밭을 현지임도 좀 뒤에 배경으로 좀 외국인 거 알 수 있게 그래서 좀 호텔방이든지 밖에 샵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진 찍어놔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결제한 거 있는 분들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해당 판매처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 판매처가 그냥 집까지 알아서 배송을 해주는 경우.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세금은 이제 내야 되겠죠.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면 이제 그 세금까지도 미리 다 포함이 된 최종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세금조차도 판매자가 이제 한국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제 그 관세사 대행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구매자는 그냥 한 번만 결제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배송까지는 판매처가 부담을 하지만 네네. 이제 국내 도착했을 때 이제 세관이나 관세사에 연락을 받고 이제 구매자가 세금은 납부를 해야지 이제 통관해서 받는 경우가 네네.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보통 이제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죠. 네네. 한국계 회사들이 그 해외에 이제 갖추고 있는 물류 센터. 예,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아예 해외 배송을 안 해주거나 네. 아니면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해외 배송료가 너무 비싼 이제 판매처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주소로 예, 이제 물건을 보내서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로컬 판매가 되는 거죠. 이제 자국의 예, 어느 특정 주소지로 판매한 사람은 예. 다른 곳에 있는 배대지에 있는 한국 회사 아니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관련된 예, 회사로 그럼요. 보내서 예.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죠. 예, 해서 이제 그쪽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배송 대행 업체 쪽에다가 이제 관련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럼 그 배송 대행 업체가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세금은 세금 구매자가 내고. 예, 내고 이제 진행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직구가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와인을 예를 들어 LA에서도 주문을 해보고 샌프란에서도 주문해보고 먼 데서 주문을 하면 배송료가 익스프레스로 보내면 병당 그 사이즈 따라 다르지만은 60불에서 100불 이상도 나온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실 때는 없나요? 저는 60불에서 100불이면은 말씀대로 예. 그 와인 가격을 때로는 초과하거나 네네. 아니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익스프레스 옵션이 있지만 그거 예, 안 저는 하시고 예, 이제- 감히 예, 그거는 이거는 누가 이런 서비스를 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톰님 아니요, 예, 그게 아니라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한국은 그런 서비스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페덱스나 뭐 DHL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비행기로 도착하는 그럼요. 거, 예. 그다음에 그날 점심에 도착하는 거,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녁에 도착하는 거에서 예. 가격 차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고가의 와인을 주문하면 이제 그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걸로 주문을 그렇죠. 했는데 예, 예.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송료에 대한 거를 세금에 같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미국 예. 사례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세분화돼 있는 데가 그렇게 뭐 많게는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해서 네. 거의 한 일주일 걸리는 것까지 네, 그렇죠. 한 그라운드 하면 일주일, 한 육일 네 걸리니까. 가지 정도의 가격이 이제 세분화돼 있는 네네.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말씀하신 60불에서 100불짜리를 이제 직구할 때는 더더욱 안 썼던 이유가 이제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땅을 떠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세금을 안 때문에 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 한국에 도착할 때 예. 그 동일한 세금을 예. 뭐 33%든 46%든 간에 예. 이제 그 와인 구매하신 금액뿐만 아니라 예. 포함- 이제 그 현지 발생된 그 로컬 배송료까지도 더해져서 그렇죠. 사실 세금이 그러니까 저는 부과되기 그게 때문에 궁금했었던 건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00불의 배송료를 내는 경우는 그게 그 미국 내 배송인 경우에는 그냥 100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133불 또는 146불로 이렇게 치솟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더 걸리더라도 그럼 한 병을 보통 안 하시고 여러 병 하시는 게 좀 이득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처에 따라서는 네네네. 이제 주로 한 뭐 한 100몇십 불 정도 요 한 특정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이제 그 기준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료 배송을 이제 미국 내 전역에 네네. 대해서 이제 무료 배송을 무료 해준다든지 배송.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이제 그 와인닷컴이라는 그 네네네. 미국의 제일 큰 온라인 사이트 같은 네네네. 경우는 1년에 한 5, 60불 정도의 이제 그 멤버십 가입을 하면은 이제 조건 없이 그 미국 내 이제 무료 배송을 해줍니다. 대신 그라운드로. 그렇죠. 예, 그라운드 배송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넓고 뭐 쓰기가 편하고 이제 이런 네네. 부분도 있지만 그 배송료 뭐
크게 고가 와인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배송료 정말 싸야 한 10몇 불에서 한 20, 30불이라도 부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세금이 또다시 몇십 %가 더 붙고 이제 이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는 이제 사이트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그 다이렉트 도메인하고 그러니까 도메인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거든요. 저희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셀럽스, 뭐 비조, 두차 뭐 모든 와인들이 다 사실 다이렉트가 왔는데 중간에 에이전트가 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쵸. 관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도 포딩을 할 때 이제 컨테이너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에이전트 있는 사무실에 보내서 한 번에 이제 모아서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리퍼가 잘 없어요. 냉장이 아예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에공뮬러나 클레멘스 부시는 한 번에 독일 사무실에서 모아서 냉장차를 독일에서 프랑스까지 보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세금에다 다 붙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해서 픽업할 때부터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와인을 리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송비가 조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슈런스도 그러면 넣고 하시나요? 직구를 하면서 인슈런스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물어보시는 네네네.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사봤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이게 뭐 수백 건 진행하면서 어느 확률로 사고가 아. 발생하는지를 봤을 때 이제 주로 계속 이제 아무래도 좀 이용하던 데들에서 그러니까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한 수백 건의 뭐 바틀 하나 문제 생길까 말까 한 정도여서 한 몇십 번 사고 무사고로 하면은 뭐 와인 몇 병 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의 와인을 이제 구매하신다든지 아니면 직구 빈도 자체가 높지 않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어쩌다가 한번 그런 사고 이렇게 겪으면은 아무래도 또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안타까운 기억이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드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상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좀 가격도 주로 사는 와인이 뭐 정말 어쩌다 한번 한 병이 깨져도 정말 막 두고두고 막 밤잠을 못 잘 정도의 어떤 그런 고가가 아닌 이상은 뭐 안 들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금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한 2%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제일 좀 센 데들이 한 2, 3%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보험 별 부담 없네 하는 경우들이 보통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슈런스 피도 세금을 붙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붙는 부분도 있고 이제 1%만 하더라도 그 100번에 한 번씩 깨져야 되잖아요. 없어지거나.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사고로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언제든지 한두 번 나는 깨지거나 없어져도 그렇게 억울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마음 편히 받고 있습니다. 그 직구는 그러면 주로 어떤 나라에서 많이 하시나요, 선생님?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시는 게 결국은 그 와인 주요 생산국인 그 뭐 유럽의 뭐 이태리, 프랑스 내지는 그 인접의 이제 EU 산하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가 이제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시아 쪽에서 와인 가격이 좀 괜찮으면서 컬렉션도 괜찮은 이제 홍콩, 일본 이제 이 정도가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직구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한 4군데 나라일 거고요. 요즘은 또 보면은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훨씬 작겠지만 이제 뭐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도 이제 좀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그러면 뉴질랜드, 호주 와인을 사시는 게 아니라 유럽 와인을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원산지 혜택을 못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세율이 건데. 굉장히 높아지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아마도 그 유럽 쪽에서의 수출자도 그 다음에 아마 뉴질랜드 안에서의 판매자도 현지 와인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부르고뉴 와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 들이 그 가격이 굉장히 괜찮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오는 그 국제 운임과 그 FTA 관세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세율이 이제 68%대에 이르는데
이제 그 세금을 내고서도 좀 살만한 와인들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당연히 아. 뉴질랜드에 사면 이제 엄청나게 비쌀 텐데 예. 이제 가격을 좀 빠꼼히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사도 이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마도 이제 그런 거겠죠.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최근에 특히나 가격이 좀 급등한 예. 이제 그런 곳들에 예. 이제 좀 입고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다든지 이제 아. 등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좀 글로벌 구매를 달러가 약할 때는 미국에서 많이 사고 유로가 약하면은 그런 게 이제 있으시구나. 유럽에서 많이 사고 이제 이렇게 좀 좀 골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즐기지 않으면은 그쵸. 특히나 해본 적 없는 분이 비용을 아끼겠다는 목적으로 와인 직구를 어떻게 하지부터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또 구매처를 선택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사실은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 자체.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이나 그런 어떤 뭐 패션이나 이런 쪽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 보면은 딱 구매할 딱 게 아이템만 있어서가 몇 개 아니더라도 뒤져보고. 뭐 백화점을 네. 가셔보시거나 웹사이트 둘러보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좀 아이 쇼핑 자체를 좀 이제 재미로 느끼는 경우. 완전 전문가를 이제 뭐 이럴 저희 때 회사에서 그거 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면 지금 1,100원이었다가 그럼요. 지금 뭐 1,300원으로 올라갔다 예. 널뛰니까 사실은 저희가 수입하는 아이템들이 좀 갑님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거의 그래요? 이거를 해야 예, 되니까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저희한테 올로케이션을 배정을 해줘요. 야 이거 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며칠까지 입금해. 그럼 물건은 출고가 언제 돼? 이러면 6월 달에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돈을 지급하고 6월 달에 이제 물건을 픽업하면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서 통관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항상 안정화를 거치니까 실질적으로 와인을 파는 게 한 12월 돼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묶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해외에 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송금했는데 와인 안 보내준 집도 있기는 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바뀌는 했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달러를 좀 사야 되거나 유로를 좀 사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비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수입사를 두면서 이제 저는 이제 판매를 할 때 항상 아마 대한민국 수입사 중에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라고 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그냥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에서 조금 마실만 하거나 이제 장기간의 여행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사실은 뭐 지금도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안정화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저는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여행을 그렇게 배를 타고 2달을 하면 피곤해지는데 와인이라고 절대 피곤해지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러 번 해보니까 와인이 들떠 있더라고요. 많이 자기 퍼포먼스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시음을 하면 예를 들어서 2달에서 3달 정도 안정을 시켰다고 저희는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금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좀 저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안정화는 저도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와인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와 몇 달 뒤가 반드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반드시 날 거다까지는 아니지만 안정화를 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을 직접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국내에서 유통하던 되던 와인 중에서 그 이제 어디 업장에서 마시거나 샵에서 구매를 해서 먹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더 이상 물건은 못 구하고 이제 다음 빈티지가 이제 막 수입 통관돼서 판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너무 좋았었으니까 이제 박스로 한 박스를 구매를 해서 기쁜 마음에 바로 따서 마셔보면은 그 빈티지 차이 이상으로 그 전에 느꼈었던 그런 좋은 부분들을 못 느껴서 아 이거 망했다. 그리고서 나머지를 그냥 그냥 박아놓고서 사실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놔두고서 한 반년, 1년 이렇게 있다가 따보면은 또 맛있다. 그 제 처음에 이 박스를 구매하게 된 그 전에 그 좋았던 경험을 또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또 덜어 있더라고요.
시가야 샀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내는 세금은 뭐 지금 아니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지?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